신호고문 양봉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양봉교육중앙회 박종규입니다. 벌써 2월도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벌은 잘 자르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종봉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중앙회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종봉을 분양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분양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40만원, 50만원씩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요. 올해는 그렇게 하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중앙에서 종봉 가격을 아주 적정선에서 가드라인을 정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요, 이 아래 전화번호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적절한 가격에 여러분들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벌을 그나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은 이제 더 이상은 피해는 없을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든 관리를 잘 하셔서 이렇게 이제 원래 성공시켜야 되고, 자, 여러분들 벌 관리하시는 거 지금 보시면은 유튜브를 보시거나 교재를 보시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벌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정식적으로 1년 과정을 어떻게 다른 기관에 나가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드물 겁니다. 자, 유튜브를 보시고 하시거나 교재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요, 딱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 제 유튜브, 형님, 동생 거 다 봐가지고 짬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위험합니다. 100% 실패 봅니다. 그래서 본 중앙기 걸 본다면 본 중앙기를 중심으로 해서 쭉 나가면서 한두 개는 접목하되 그것도 시험 삼아서 해보시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저분이 유명하다 그러니까 저분 것도 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 유명한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들 중앙에 거는 접목시키면 안 됩니다. 그분은 그걸 중심으로 쭉 해서 이렇게 해나가셔야 될 겁니다. 지금 뭐 본 중앙회뿐만 아니라 뭐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실패를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월 하순 뭐가 있는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벌은 전국적으로 이제 벌은 다 본벌을 다 시작했을 겁니다. 지금도 보니까 어제 그제 계속 비가 오고 춥고 온도 오르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기온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또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쨌건 전국에서 지금 본벌 다 시작했죠. 이제는 벌이 척척 늘어나서 증소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저 남쪽은 물론이고 쭉쭉쭉 올라오면서 김천 경북 지방에서 쭉쭉 올라오면서 1월 달에 깨우신 분들은 이미 지금 벌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떡벌이 돼서 많이 늘어난 지역이 있습니다. 또 그런 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관리하는 자에 따라서 이렇게 떡벌이 된 것도 있고 이것보다 부족한 그런 농가들도 있을 것이 여러 가지 유행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벌 기술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증소를 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곧 이제 이달 말이나 3월 초에 증소를 하게 되는데 조심하라는 뜻에서 이 방송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증소를 할 때 특히 초보자들은요, 벌 몇 마리만 넘으면 그냥 증소를 합니다. 또 여러 해 하신 분들 어떻게 하냐, 빈소비를 뒷장에다 많이 넣어주게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이 잘 늘어나지 않고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뒷장으로 많이 넘어왔을 때, 2매 정도 늘어왔을 때 빈소비를 넣어줘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체수가 많아야지 벌이 빨리 늘어난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고, 벌이 그냥 몇 마리 한 장도 안 되는 벌이 넘어왔다고 해서 그냥 바로 넣어주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이 이렇게 많이 넘어왔을 때 해주시면 훨씬 더 벌이 안정되게 늘어나고 질병도 없이 따박따박 그대로 본벌이 잘 증식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고 증소해 줄 때 너무 무리한 증소는 절대 해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증소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한 템부터 늦추라고 했죠. 한 템포가 어느 정도냐?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로 늦춰 주셔가지고 해야 된다는 걸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자극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극 사용. 여러분들 자극 사용 보시면 우리 본 교재 나오시는 교재를 한번 볼까요? 또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그 중간에 자극 사용이 나옵니다. 1월 중순 벌개월 농가에 해당되는 경우로 2월 중순에 시작한 자극 사용을 조금씩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계속 실시한다. 자극 사용은 자연 밀원을 대체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극 사용했다는 분은 1월달에 깨우신 분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자극 사용은 먼저 일찍 하지 마라. 왜? 안에 신경이 많이 있어요. 없으면은 비상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내검을 했기 때문에 신경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에 그걸 한 달 후에 주라는 뜻입니다. 꼭 한 달은 아닙니다. 그 전후를 해서 주라는 건데 지금 오늘 이 날짜를 기준 오늘 날짜를 기준해서 자극 사용한다는 분은 이미 1월달에 본분을 시작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안에 있는 신장 거의 소진하다 보면 빈방이 많습니다. 그래야지 산란을 많이 해서 빨리 적식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쯤 이제 빈방이 많이 생겼고 해서 자극 사용을 조금씩 하게 되는데 저장을 하더라도 또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벌이 많다 보니까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우리가 산란할 수 있는 영역을 많이 넓혀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2월달에 설을 전후해서 깨우신 분들은 지금 자극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있다가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자극 사용을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자극 사용할 때 이 또 혼합 비율입니다. 그죠? 그거는 보통 1대1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양을 줄 때도 한 2호흡 전후로 해서 적은 양을 주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주기 때문에 많이 주게 되면은 갖다가 또 다 저장을 해버립니다. 벌이 습성이 그렇잖아요. 단맛을 봤다 그러면 밤새도록 퍼다가 다 갖다 나르기 때문에 그러면 벌 집 안에 공간에 다 갖다 저장을 해버리면 산란 공간이 없어진다. 즉 산란 영역이 좁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기 위해서 조금씩 주되 기간은 5일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걸 꼭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물론 또 여기 할 때 소금이라든지 영양제라든지 이런 걸 다 가지고 같이 주시기 때문에 훨씬 더 벌의 활동이 달라진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명심하시고 벌을 잘 돌보시기를 기대합니다. 한마디 좀 더 붙이면은 바로 자유밀원이 이제 식량이 달랑달랑 다 돼가고 하니까 자극사를 딱 하게 되면은 벌들은 이제 자연꿀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계속해서 육아에 우리가 몰두하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곳간에 곡식 많이 있으면 물도 많이 놓이듯이 그런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자연에서 화밀이 들어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밀원처럼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자극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소금을 말씀드렸는데 이 소금은요 우리 만능으로 우리 쓰이죠. 특히 우리 소금은 간을 맞춘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데 소금은 간 맞추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트륨이라는 것은 하나의 미네랄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죠. 동물도 다 먹습니다. 곤충도 먹습니다. 벌은 만약에 우리가 이걸 소금을 주지 않게 되면요 어디 가서 소금을 어디 가져온 줄 아십니까? 동물의 배설물, 또 폐수에 가서 또 땅, 밭갈이 할 때 흙에 가서 빨아옵니다. 그래서 토양 살충제를 치다 보니 거기서 우리 빨아오니까 벌들이 밭갈이 할 때 거기서 빨아오다 보니까 벌들이 많이 죽는 거예요. 아니 농약도 안 치는데 왜 벌이 죽느냐? 무슨 농약 피냐? 그런데 거기 가서 빨아옵니다. 왜 토양에는 왜 짠맛이 있느냐? 비가 오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비료도 치고 거기 대비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염분이 있는 겁니다. 그걸 빨기 위해서 벌이 갔다가 또 피해를 당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소금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저 아프리카 그 초원에 물소나 들소들이 그 아그떼르가 있는 그 강을 건너서 떼를 지어서 갑니다. 바로 미네랄을 공급받기 위해서 갑니다. 그 미네랄이 뭐냐?
바로 소금입니다. 이렇게 다 찾아서 다닙니다. 그래서 벌도 만약에 우리가 공급해 주지 않으면 분명히 옥해수나 동물들의 배설물, 농약 친 데 가서 밭갈이, 농가리 한 데 가서 빨아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시고 소금을 적절하게 넣어주시는데 기준이 뭐냐? 물 한 말통 아니면은 설탕물 한 말통에 약 50g 전후로 해서 주시면은 적정선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참고하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논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벌레에게 꼭 필요한 게 바로 소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벌레 때부터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특히 또 이래 봉개할 때, 봉개 번데기에 봉개를 하셨습니다. 거기도 화분과 프로폴리스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도 소금이 같이 따라가서 봉개를 함으로 인해서 안에 있는 우리 애벌레가 병균에 침투하지 않고 이렇게 잘 바이러스나 그런 게 침투가 되지 않고 건강에 자기 위해서 그때도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금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인터넷만 뒤져도 잘 나옵니다. 소금의 역할이 어마어마합니다. 주체 방부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생선을 소금에 절여놓으면 안 상하듯이 그런 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우리 사람도요, 소금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질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벌에도 꼭 소금이 적절량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잘 이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분떡입니다. 이 화분떡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이해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높아심에서 지금 또 화분떡을 많이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화분떡도 애벌레나 유봉이 먹기 때문에 정말로 질이 좋아야 됩니다. 벌들의 애벌레나 유봉들이 유봉들이 가서 굉장히 잘 빨아먹습니다. 단백질을 공급하고 체내에 체지방을 많이 저장을 해서 벌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애벌레 때부터. 그래서 제가 비교하기를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은 시상회 때 엄마 모유 먹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화분떡이 사람으로 말하면 엄마 모유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질이 나빠지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부족한 단백질을 넣어줘야 되고, 또 소화력이 부족하니까 단백질이라든지 모든 영양소를 분해를 하려고 그러면 효소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단백질을 잘 칼질해 녹여주는 그런 효소가 뭐냐면 바로 프로테아제라는 물질을, 효소제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게 썰어줘야 돼요. 왜? 잘게 부숴줘야지 벌장에서 흡수를 잘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잘게 부숴주는 역할이 없다면 아무리 단백질, 아무리 좋은 걸 줘도 흡수가 안 되면 배설물로 다 빠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양봉장에서 퍼진 똥이 나온다면 바로 그런 증상입니다. 소화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아제라는 효소제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단백질 뿌리가 잘 돼서 흡수가 다 돼서 실똥을 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농장에 내일 당장 한번 해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실똥이 나오는지 퍼진 똥이 나오는지 그걸 보고 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소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테아제라는 효소제를 넣어서 단백질을 잘 분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섬유질을 잘 분해하기 위해서 셀룰라제를 넣습니다. 그것도 또 마찬가지로 잘게 부숴줘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모든 영양소가 전부 입자로 되어 있는데 이걸 잘게 부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진 성분을 잘 분해하는 팩트나제, 이런 물질을 넣어서 우리 본중화제 잘 만들었기 때문에 찌꺼기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먹고 벌이 실동을 오면서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들 때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또 제 것만 좋다고만 좀 이상합니다만은,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량으로 이렇게 생산하기 때문에 본중앙의 화분떡을 이용하시면은 벌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큰다는 것을 사용하신
우리 고객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내용도 알고 우리 화분들을 잘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본중화에 대해서 화분들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은 일주일 이내 여러분들한테 도착되기 전까지는 거의 일주일 이내 생산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 기간에 발효가 좀 덜 됐을 우려가 있어서 꼭 따뜻한 장소에 둬서 발효를 시켜서 이렇게 급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유산균이 많아져서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병 처리를 여러분들 하시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질병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조심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산란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깨울 때 한 번만 딱 하시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아가씨가 꿀을 채밀하기 전까지는 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하면은 진드기가 많이 늘어나서 벌이 죽을 텐데 아닙니다. 진드기가 번식해서 늘어나는 개체수보다 벌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 진드기를 해서 피해 본다 할지라도 미미하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다는 겁니다. 진드기가 늘어나는 계절은 6월달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예요. 그때까지는 약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약을 하지 말고 안 해야 되는지를 그건 또 3월달, 4월달 가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분도 종은 넣어줬고 식량 들어있고 하면은 더 이상 벌통 뚜껑을 열면 안 됩니다. 약신다고 계속 열고 하다 보면 벌이 더 불안해집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것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는 한 20일 동안 뚜껑을 열지 말라는 겁니다. 한 바퀴 터져 나올 때까지는. 근데 우리가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됐나 산란 하나 안 하나 이걸 하든 안 하든 일단 덮어놨다 그러면 우리 끝이에요. 그게 뭐가 궁금합니까?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우리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잘 하고 있는 걸 갖다가 괜히 궁금해가 자꾸 건드리게 되면은 그만큼 더 손해봅니다. 그걸 아시고 약재 처리도 무분별하게 시도 때도 없이 하시는 것은 바로 벌을 해치는 거다. 그렇게 자주 시도 때도 했었기 때문에 벌이 다 망가지고 200군, 300군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게 바로 그런 원인이라는 걸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봉교나 밀랍을 저희들이 구매를 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구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중화에서 1년 과정으로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이렇게 전업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 아직까지 내가 기술이 부족하니까 기초로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꼭 1년 과정에 참여하셔서 해야지 실패 없이 그냥 나갑니다. 본중화에서 교육 받으시면요 절대 실패 없습니다. 지금 벌 잘 키운 분들 다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본중화에는 양봉기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또 양봉기술사 1급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에서도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2월 하술 관리를 잘 하셔서 이제 3월달까지 쭉 이어서 실패 없이 올해는 꼭 성공을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3월달에 또 뵙겠습니다.